항우의 후방에서 항우를 괴롭히는데 이 시간이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었죠. 몇 개월 동안을 유방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파촉 지방에서 또는 한나라에서 이제 물자들을 공급받고 소아가 급히 막 노인들, 어린애들까지 해가지고 군대를 또 급히 해가지고 평양 선거 지역으로 보내게 되고, 그래서 항우하고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이제 그때 다시 하게 되는 그 아주 황금 같은 몇 개월의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포는 이것을 인하여서 그 뒤에 보세요.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항우 밑에 있을 때에는 온갖 악행을 다 한 거죠. 20만 명의 이제 진나라 병사들을 신안에서 몰살을 시켜버리고 의제를 죽여버리고, 천하에 이 사람은 아주 악인이라고 소문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묘한 시점에 항우하고 관계가 멀어졌고 이것을 파고들은 유방의 계책에 의해서 이 사람은 다시 유방편으로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포가 뒤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우 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항우가 자기 뒤에서 자기를 치는 그 경포를 제압하기 위해서 용조를 보내게 됩니다. 용조를 보내서, 이 용조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용조를 보내가지고 경포의 군사를 이제 격파합니다. 그리고 요때 멸래 사익길로 해가지고 요 수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요. 이때 한 번 다 잃어버립니다. 한나라로 돌아옵니다. 그 뒤에 한나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경포가 유방 앞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유방이 딱 도착했는데 이 모습이에요. 이제 이 모습은 사실은 이제 여기기하고 또 유방이 만나는 그런 장면하고도 비슷한데, 이 유방이 이제 피곤했는지 저녁 때가 되어서 여자들이 유방의 발을 이렇게 닦고 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딱 도착을 했습니다. 경포가 딱 도착했는데 유방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발을 씻고 있으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 경포 왔는가? 그리고 관사에 가서 쉬게 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경포는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죠.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막상 자기 관사에 딱 도착을 했더니 이미 유방이 거기다가 모든 편안한 잠자리와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요. 이제 자기하고 거의 비슷한 동급으로, 유방하고 동급으로 그 자리를, 숙소를 잘 꾸며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제서야 마음에 안심을 하고 이제 그 편히 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방의 신하로서의 이제 그가 공을 세우게 되죠. 이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경포는 여러 가지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가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영포 몰래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때 항백이 궁합의 병사들을 다 손에 넣고요, 영포의 처자책을 모두 죽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영포의 사자가 그래도 영포를 따르는 수천 명을 몰래 끌고 와가지고 다시 한나라에 와서 귀의를 하고요. 평양 선고 지역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경포가 유방편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유방에 위해서 초군을 상대로 해서 초군을 공격하기 힘썼고요. 그 다음에 항우가 궁지에 몰리자 마지막으로 초나라의 주은이라는 사람을 회유를 해가지고, 마지막 이 주은이라는 사람은 항우에 있어서 마지막 지원군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을 회유를 해가지고 다시 한나라 편으로 이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해화 전투에서 항우가 패하고 오강에서 이제 죽어버리죠. 천하가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회남왕이 되죠. 이제 회남왕이 됐는데, 예전에 이제 항우 밑에 국왕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남왕이 돼가지고 더 큰 봉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왕, 여강, 형산, 예장 등을 영지로 거느리는 제국의 왕이 되었다. 더 큰 왕이 된 거죠. 그야말로 그 관상자이가 말하는 형벌을 받았지만 나중에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예언, 그 말이 이제 풀로 이루어진 거죠. 가득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항우 밑에서도 왕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유방이 천하를 지배한, 천하에 통일한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은 굉장히 큰 회남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회남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소원을 다 이룬 셈이 된 거죠. 딱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몰락이 여자 때문에 급격하게 몰락을 겪습니다. 의외의 사건으로 이 사람이 몰락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천하가 통일이 됐어요. 천하가 통일이 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냐면, 본격적으로 유방과 여태우에 의해서 토사구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한나라 11년에 한신이 목을 베게 되죠.
그 다음에 팽월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태우가 또 이제 귀양가는 팽월을 잡아다 끌어다 놓고 이제 죽였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삶아 죽입니다. 삶아 죽여가지고 소금에 절인 다음에 소금에 절인 그 살덩이를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다 제후국으로 내려다 줘요. 너희들 이제 반란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벌백계로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이제 경포가 몹시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천하가 통일이 되어지면 사실은 유방의 입장에서도 이제 제후국들이 아쉬울 게 없고 오히려 제후국들은 걸림돌이 될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후국들은 납작 엎드려 있든지 최대한 충성을 보이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가장 공을 많이 세웠던 한신이 목을 베임을 당하고 팽월이 삶아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 앞에 살덩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몰래 사람을 시켜가지고 병사들을 모아가지고요 동정을 살피게 하고 만반의 사태를 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란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어떤 태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총애하는 여인의 입에서 칭찬 한마디가 딱 나오는데요. 어떤 남자를 칭찬하는 이 말을 딱 들었는데 이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영포가 확 빈정이 상한 거예요. 누구를 칭찬했냐면 비역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덕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이 총애하는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그 비역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비역이라는 사람이 경포의 중대부였어요. 그러니까 경포 밑에 관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총애하는 여인이 아파가지고 어디 의원을 이제 자주 방문해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원의 집 앞에 바로 요 비역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역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왕의 여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의원집에 자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원집에 이 사람도 가가지고 눈도장을 받느라고 의원집에 자주 방문을 해가지고 이 여자를 왕의 총애를 받는 이 여인을 아주 대접을 잘한 거예요. 대접을 잘하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왕이 신하가 하나 있는데 자기에게 대접을 잘하니까 이 사람을 칭찬을 한번 했는데 경포의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확 들어버린 겁니다. 질투심이 확 들어버려가지고 이 비역이라는 사람을 혹시 너 비역하고 뭔가 연분이 난 게 아닌가라고 이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 비역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왕의 의심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정부로 의심을 받은 비역이 장안으로 달아납니다. 장안으로 달아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포가 반란을 일으키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목을 베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소아가 상국으로 있었는데 소아가 영포는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영포에게 원한을 품고 일부러 무고하는 것일 겁니다. 청컨대 비역을 가두고 사람을 보내어 은밀히 회남왕을 살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아는 이 영포라는 사람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영포라는 사람의 일생을 저우하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왕이 될 것이다. 벌을 받지만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말에 그래서 영포는 이미 왕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꽤 큰 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포를 잘 알았던 소하는 영포는 반란 일으킬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역이라는 사람을 일단 가둬두고 은밀하게 조사를 해보시지요 라고 해서 조사를 이제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영포가 그 김제를 차린 거죠. 이미 그 비역이 이제 유방 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반란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방은 비역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선봉에 세웁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데려다 놓고 물어봅니다. 경포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어찌하오? 역시 이제 유방의 아주 그 트레이드마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죠. 군사를 이끌고 가서 공격하여 그 예수기를 땅에 묻어버리겠습니다. 어찌 능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 장수들이 막 나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등공이 하우영이죠. 여우 하우영이 초나라의 초나라의 재상이에요. 이제 초나라의 영윤이라는 직분인데 초나라의 재상을 지냈던 사람 설공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영포가 반란 일으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영포가 자기가 사실은 황제가 되고 싶거나 유방에게 대적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금년에 누가 죽었습니까? 한신도 죽고 팽월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죽인 팽월, 작년에 죽인 한신,
그리고 경포, 이 세 사람은 아주 세운 공이 성격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한참 몰렸을 때 이 세 사람 아니었으면, 이 세 사람이 아니었으면 유방은 유지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화가 자기 몸에 미쳤다고 생각해서 반란 일으킨 것이지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란 일으킨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등곡이 딱 들으니까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유방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유방에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이 경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경포의 반란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경포가 상책을 취한다면 태양산 이동, 태양산의 동쪽은 한나라의 소유가 아닐 겁니다. 그가 중책을 취한다면 그와 한나라와는 승패를 알 수 없게 되고, 하책을 취한다면 폐하께서는 베개를 높이 베고 잠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이 설공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상책, 중책, 하책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경포가 취할 수 있는 책략이. 그런데 상책을 취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반이 쪼개질 겁니다. 중책을 취하게 되면 어느 나라가 이길지 모르게 될 겁니다. 하책을 취하게 되면 그냥 주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상책이 뭐고 중책이 뭐고 하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도인데, 이제 지도를 잠깐 이제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상책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 주변에 있는 이제 하나망이니까 주변에 있는 오나라, 초나라를 취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연나라하고 저쪽에 조나라, 연나라하고 조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 당신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상책이 그거고, 중책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이 형양과 송고에서 항우하고 이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항우하고 이제 싸울 때 형양과 송고 그 지역에 올라가가지고 형양하고 송고를 차지하고 거기서 당신하고 붙는다고 한다면 승패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겁니다. 그런데 하책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남쪽, 회남왕이니까 그 남쪽에 옆에 오나라하고 초나라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 들어간다면 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하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되면 그냥 조그만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셈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상책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상책은 이쪽을 다 차지하고요. 이쪽을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회남이니까 이쪽을 다 차지하고 나서 이 연나라하고 조나라에 다 같이 거병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 동쪽은, 태양산 동쪽은 다 경포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형영과 성고에서 요 지역까지 경포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맞붙는다고 한다면 이때는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지역, 요 회수 요 지역에 머물러 가지고 요 지역에서만 싸우고 있다면 그때는 발 뻗고 주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방이 물어봐요. 영포는 어느 것을 쓸 것 같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포는 본래 여산의 무리로 자기 힘으로 만승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인지 뒷날을 생각하고 백성 만대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낮은 계책을 쓸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낮은 계책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계인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경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고 밑에서도 나쁜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손대지 않은 일, 가령 신안에서 20만 명 묻어버린다든지 의제를 죽인다든지, 이게 나쁜 일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서슴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 유방 밑에 와서도 자기 가족을 다 죽이면서까지라도 더 큰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면 자기가 왕이 되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가령 천하를 위해서 경영을 한다든지. 그래도 유방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유방은 이 사람이 협객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방은 아주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천하를 생각하고 천하를 경영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인데 이 영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큰 범위 내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정도의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높은 벽에 배시고 주무세요. 좀 이렇게 권면을 드린 거예요. 이 말을 딱 듣고서요, 유방이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영포가 막 동진을 해가지고 형나라 치고 형양 유가를 쳐서 죽였고, 초나라를 쳐서 이제 초나라 유교, 그러니까 유씨 집안이잖아요. 도주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유방은 그냥 자기 아들 시켜서 나가게 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 아들 유영을 시키는 거죠. 그때 이제 여태후가 막 울면서 사정을 합니다. 유영은 아직 감당 못합니다. 왕께서 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또 번쾌가 와가지고 안 됩니다. 자기 조카거든요, 유영이. 그러니까 번쾌가 와가지고 막 닥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직접 나섭니다. 해견이라는 곳에서 둘이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영포의 군사들이 이제 사기가 아주 매우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남쪽 지방을 다 차지했으니까요. 전투를 해가지고 이겼으니까. 그때 이제 병로에 올라서가지고요, 유방이 쫙 보니까 딱 생각이 나는 게 항우가 썼던 그 전법을 영포가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황제가 매우 기분이 나빴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병루에 싸운 다음에 서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너는 무엇이 못마땅해서 반란 일으켰느냐? 그랬더니 나도 황제 한번 하고 싶어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가 황제가 하고 싶었다 그 말을 하지만 그가 쓰는 계책은 이미 이 한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쟤는 황제가 될 감은 아니고 황제가 되려고 생각을 했으면 이미 북쪽으로 올라와서 천하 연통을 놓고 다른 제국들과 함께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는 왕 정도에 머무르는 인물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허언이 되는 거죠. 황제가 되고 싶어서이다. 그럼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는데 웬걸요? 고조하고 싸움을 하는데, 고조는 이미 항우의 전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조가 연전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고조가 화살에 맞아요. 화살에 맞아가지고 결국은 그 병에 화살 맞은 그 상처가 덧나가지고 이제 죽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때 이제 영포는 계속해서 쫓겨다니다가 그때 오해의 아들, 처음에 오해를 만나게 되거든요. 오해 밑에 들어갔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장사왕이 돼요. 그러니까 오해의 아들 장사왕 오신, 영포의 입장에서는 처남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영포를 싹 도와주는 척 하면서 월나라로 도망치자고 해놓고는 한 농가에서요, 그를 살해버립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유방을 배신하기 싫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내 월나라 한 농가에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해서 이 사람의 일생은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사마천이 이렇게 말해요. 항우가 구덩이를 파묻어 죽인 사람이 10,000,000명이나 되지만 영포는 항상 가장 포악한 일을 하는 자의 우두머리였으며 공적은 제후들 가운데 으뜸이었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 역시 세상의 큰 치욕은 피하지 못했다. 이 사람은 자기도 그 치욕스러운, 그러니까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고, 그런 아주 그냥 열심히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나쁜 짓을 골라서 했지만,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너무 뛰어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딱 한마디를 더 붙여요. 재앙은 사랑하던 여자에게 싹 텄고 질투가 우환을 낳아서 마침내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구나. 여자 때문에 결국은 멸망했구나. 그 질투 하나하나가 자기 인생을 파멸시켰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탄스럽게 조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좀 다른 편에서 평가를 하자면 그 말 한마디가, 즉 관상장이가 너는 형벌을 받겠지만 왕이 되리라고는 그 말 한마디가 그가 물불안거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했고, 그래서 그 말이 결국은 예언 효과를 발휘해서 그가 왕이 되었지만 결국은 그는 그 왕의 그 한계에 머물러 있고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정말 반란다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적은 왕의 수준에서 생존을 위한 반란을 일으켰을 뿐이지 천하를 위한 어떤 그런 경영은 끝내 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마천이 이 경포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큰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래서 말 한마디가 되게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말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갇힐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더 높은 차원으로, 더 큰 차원으로 이렇게 승화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유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방은
그가 이제 망탕산에서부터 그가 어떤 예언을 비슷하게 받았냐면 그는 천하를 지배하는 진나라를 대신하는 황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운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그가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방은 끝내 황제가 될 수 있었고 경포는 왕 수준에서 제후 수준에서 머물렀고 자기 생존을 위해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포의 일생을 보면서 이 말의 예언효과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얼마큼 중요한 것이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이 경포의 이야기를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